시작. 네, 반갑습니다. 그린월드 리뷰 강석진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지난주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왜 뉴트릴라이트를 먹어야 하는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은 뭐 했죠? 네, 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는가. 약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다른가 했었죠.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그 약은 우리 몸의 어떤 기능들을 억제함으로써 증상을 없애는 게 목표고,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질병을 없애는 약과 건강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먹었을 때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약에는 내성이 생길 수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밥을 아무리 먹어도 내성이 생기지 않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중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안 먹으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는. 나도 밥 안 먹으면 밥 생각나던데. 시장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은 어떤 그 음식이나 어떤 그 물질을 내가 먹지 않으면 이제 금단 증상이 생겨요. 근데 우리 배고픈 거랑 금단 증상은 다른 얘기죠. 자, 오늘은 내성이 되는 거는 그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약을 먹어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혈압약을 계속 먹었어. 혈압이 정상화됐었는데 그 자꾸 먹었더니 이제 더 이상 혈압이 정상화가 안 돼. 다시 혈압이 높아져.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먹는 데니까 네. 너 그거 자꾸 먹어 내성이 생긴다. 네, 그 약과 이건 건강기능식품을 약이야. 구분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거 자, 오늘은 설명을 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 먹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죠? 환경이 변했고, 농법이 변했고, 그리고 그 수확한 이후에 유통이 변했고, 그 다음에 저장 기간도 변했고, 요리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부터 마지막 내가 탁상 위에서, 식탁 위에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까지 이 전체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충할 음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이제 식품 피라미드에 보면 과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이렇게 뿐이었는데 요즘은 이 바깥에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싱글 비타민 D, 비타민 D 하나만 들어있는 거를 꼭 먹으라고 이것이 식품 피라미드 권장, 식품 권장표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이것이 더 이상 일반 식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 두 가지를 보충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종합 비타민 미네랄 더블엑스 드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비타민 D도 드시고 계시죠? 네. 네, 이것은 비타민 D가요, 지금 연구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비타민 D가 갖는 여러 가지 효과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당뇨병도 예방 내지는 완화시켜주고, 암도 예방 내지 완화시켜주고, 우울증도 예방 내지 완화시켜주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그 기능성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 세포 속에서 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다는 거예요. 100쪽의 세포들이 각각 다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각 세포들이 다 비타민 D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부하게, 우리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안 쬐요. 막 이 선블럭도 엄청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니 비타민 D를 좀 더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데, 그럼 도대체 그 많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왜 뉴트릴라이트를 먹어야 되는가? 이 얘기죠. 자, 뉴트릴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뉴트릴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네, 그 자체가 천연 자체를 먹지는 않습니다. 천연 자체를 드시려면 뭐 오이나 무나
당근이나 양파나 그거 먹으면 그게 천연인 거예요. 그걸 가공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천연 자체는 아니죠. 하지만 그 기본 원료가 자연에서 얻은 그 물질들, 특히 식물 영양소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100점 아니면 99점이나 50점이나 똑같지 않냐? 100점 아니긴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니네 것도 천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예, 천연은 아니죠. 예. 천연 원료를 주 원료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왜냐하면 이 천연 자체로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관성의 문제가 있어요. 보관성. 그러면 우리가 정말 천연으로 먹겠다. 그러면 먹을 수는 있겠죠. 기술적으로 가능할 텐데 유통기한이 짧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격이 비싸죠. 엄청 높아지겠죠. 지금 우리 건강기능식품 보면요. 이거 유통기간이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돼요. 2년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천연에다가 적당한 그 천연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유, 아메이 그거 비싼데 왜 저렴하다고 그러세요? 그 안에 내용에 비하면 엄청 싼 거라는 거죠. 그 내용에 비하면. 다른 거에 비하면 비싸죠. 50점하고 99점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 먹으면 어때요? 유통기한이거든요. 근데 유통기한은 이제 우리가 상거래상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봤을 적에 뭐 보관 상태가 좋다든가 그러면 그 성질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겠죠. 그것은 그냥 드셔도 뭐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봤는데 고객님 보고 드시라고 말은 못하겠어. 그죠? 근데 그분이 반품해 주세요 이렇게 갖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멀쩡한 거예요. 아깝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이미 이 유통기한이 지날 정도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 정상적으로 반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속상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그럼 저 주세요 가져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먹어봤어요. 괜찮아요. 그건 이제 저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탈이 나도 저는 탈이 나도 아 몇 년 이상 된 거 먹으면 탈이 나는구나 이거 제 몸으로 그냥 시험해 본 거니까 괜찮은데 그 함부로 고객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요 기간 지나면 변질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요 기간 지나면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뜻인 거죠. 그죠?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드시는 거는 뭐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첫 번째가 자연 원료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과학도 이런 과학이 없어요. 최고의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짜 자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우선 아메이의 이 식품들 만드는,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재료를 농사를 지어서 얻거든요. 누가 농사 지은 걸 사오지 않죠. 그죠? 내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원료로 해서 식품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미국 정부, 그 다음에 멕시코 정부, 그 다음에 이 브라질 정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해준 거예요. 정부에서 직접. 그리고 그 회사 자체가 유기농의 화신입니다. 유기농 넘어, 그 비욘드 오가닉이라고 그러는데 유기농을 초월하는 유기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생태 농법이라고도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큰 농장의 경우에 이게 사람이랑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한 가운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10년 묵은 나무가 있어. 그러면 농사를 잘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잘라야 되겠죠. 그래야 기계가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게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차가 왔다가 띵띵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 복잡해지는 것 자체가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걸 자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놔두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죠. 네. 또 한 가지. 여기 농약 안 친다 그랬죠. 농약. 네. 그죠? 농약 안 치고 또 이게 뭡니까? 벌레 잡는 약도 안 치고 세균 잡는 약도 안 치는데 그럼 벌레가 다 먹잖아요. 우리 가까운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도 내가 먹을 걸 농사를 지어도 농약 안 치면 나만 하는 게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게 농사가 되냐? 농약 없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병충해를 잡기 위해 찐딧물을 잡기 위해서 무당벌레를 키워서 풀어놔요. 그리고 이 조그만 것들 쥐를 잡기 위해서 올빼미나 부엉이를 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큰 밭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천적을 풀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그 애들 다 그 해충이나 이런 애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 죽으면 정말 이 해충은 우리의 적이야. 100% 박멸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다 박멸되면 이 천적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게 굶어 죽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여기다가 뭐냐 해충 보호소. 여기는 천적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보호를 딱 해놓은 거예요. 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발상이 다르다, 발상이. 우리는 그냥 나쁘면 다 박멸해야 된다, 막 이런 주인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죠. 이미 벌써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우선 제일 먼저 농사 짓는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1단계. 그게 바로 질소. 자, 질소는 비료죠. 그죠? 근데 질소를 땅에 넣게 하려면 우리는 그냥 질소 비료 뿌리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비료도 안 뿌려. 화학 비료도. 그럼 어떻게 해요? 질소가 없으면 작물이 어떻게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다가 기본적으로 콩가 작물을 먼저 심어. 내가 심으려고 하는 건 작물은 아세로라 체리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콩가 작물을 먼저 쫙 심는 거야. 심으면 어떻게 되냐? 이 콩가 작물들은 특징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 우리 대기 중에는 제일 많은 게 질소예요. 산소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를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잎을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뿌리에다가 땅 속에 있는 이 뿌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미리 퇴비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소를 자기 뿌리에다 저장을 해놓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단계로 저장돼 있죠, 지금? 저장돼 있어요. 2단계로 뭘 하냐면 지렁이를 풀어요. 지렁이. 네. 지렁이를 풀면 이 지렁이는 자기 먹고 살려고 땅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땅이 딱딱한 땅이 풀어지겠죠. 그렇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걸로 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렁이 풀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이 좀 뚫리겠고. 그렇죠. 땅이 부들부들해지겠죠. 그리고 지렁이가 또 이렇게 배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것도 거름이지. 비료가 되죠. 거름이 되죠.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단계가 여기다가 비닐, 쉽게 말해서 비닐, 플라스틱 시트라고 하는 비닐을 또 덮어요. 넓은 땅에다가. 그 넓은 땅에 어떻게 우리가 그 김내기를 하겠습니까? 잡초를 어떻게 뽑아요? 전체를 비닐 쫙 넓은 데 뿌려놓으면요. 해가 쬐면서 햇빛에 그 열에 의해서 잡초씨가 다 말라 죽고 살균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 지렁이는 뭐 해로운 게 아니고 채소를 뭐 먹거나 뭐 그렇게 막 지렁이는 채소를 먹는 동물이 아니죠. 네. 땅 속에서 이제 그 땅 속에 있는 걸 먹고 배설하고 뭐 이런 동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렁이도 간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는 뭐 먹으라고 해야죠. 큰일 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뭐 먹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네. 그리고 그 지렁이 2단계는 벌써 뭘 심은 때가 아니거든요. 이 4단계가 돼서 4단계에 와가지고 씨앗을 뿌려요. 우리가 원하는 작물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잡초가 될 수 있는 걸 다 뽑아내고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요. 5번째가 뭐냐면 그 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적을 이용해서 이 작물들을 지킵니다. 네. 작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이제 해로운 것도 오면 안 되겠죠, 그죠? 6번째가 뭐냐? 6번째가 뭐냐면 수확을 하겠죠. 우리가 수확하려고 농사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영양가가 풍부할 때, 영양가가 제일 풍부할 때 골라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새벽 시간, 낮에 수확하면요 말라가지고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딱 영양소에 필요한 만큼만 탁 잘라요. 네. 과학적이네. 예. 자, 그래서 7번째가 수확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밭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 청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작물 자라고 수확되고 나면 찌꺼기 어떻게 청소하느냐? 양을 풀어요. 양을.
그럼 양들이 이거 먹고 배설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그게 퇴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냥 아주.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요. 여덟 번째가 이거 휴경이라고 하죠. 휴경. 땅을 식히는. 땅을 쉬게 만들어. 응? 한 3, 4년 농사 짓고 나서 3년이나 4년 농사 지은 다음에는 땅을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쉴 수 있겠죠. 그렇지. 예. 땅이 쉬면 땅이 비옥해지겠죠. 매년 농사를 지으면 땅 속에 있는 과학적으로. 영양소가 다 빨아 올려져 가지고 파괴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최고의 자연을 담보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농법이에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농법 이렇게 얘기해요. 유기농법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뉴트리라이트만의 농사 방법이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 농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을 보게 되면요. 과학기술도 대단하죠. 응? 우선 이게 수확된 작물들을 탈수를 해요. 탈수한 다음에는 분쇄를 합니다. 잘게 분쇄를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그 중에서 좋은 영양소만 추출하겠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를. 네 번째로 추출된 영양소를 농축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거를 이 스프레이 드라이라고 해가지고 분무를 해가지고 수분을 제거해. 건조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섯 번째로 이걸 제품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를 혼합을 해요. 그죠? 일곱 번째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농축물을 예를 들면 우리가 아세라 씨를 먹는데 아세라 씨를 만들기 위한 그 원료가 혼합물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거를 정제 형태로 압축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왜 생기기는 약처럼 생겼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먹기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합니다. 이 뉴트리라이트의 과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적인 대학들,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중국의 북경대학교, 또 이런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계약 관계를 가지고 제휴를 맺어서 그 학교의 세계적인 석학들하고 같이 자문을 받는 거예요. 과학자문위원회가 있고 석박사를 포함한 연구원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최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니까 땅도 넓어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그래서 그 땅이 넓고 넓은데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이제 미국의 워싱턴주 트라우드 레이크 팜이 있고 멕시코에 가면 엘 피타칼 팜 농장이 있고 브라질에 가면 우바라 농장이 있는데 이 방대한 농장에서 농사를 생산량을 많이 만들어내긴 하나 이것 말고 좋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트리라이트 서트라고 해서 뉴트리라이트 서티피케이션 그래가지고 뉴트리라이트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는 농장을 골라가지고 그 농장의 원료를 뉴트리라이트가 이제 삽니다. 추가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죠? 워싱턴주 다르고 멕시코 엘페다칼 다르고 브라질 다른데 그런 다른 기후대 이 기후대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좋은 거 예를 들면 인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필적할 만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뉴트리라이트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을 구매해서 그걸 원료로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공위성 띄운다고.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아메리에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뉴트리라이트 회사가 인공위성을 갖고 있어서 이 농사를 지려면 여기 아까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8가지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 물 관리예요. 물 관리. 아주 철저하게 물을 관리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작물들도 물을 잘 관리해줘야 좋은 작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도 좋은 물을 마셔줘야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엘페다칼 농장 같은 경우는 화산 지역이라서 땅이 듬성듬성해요. 그러면 거기는 물이 빠져나가 밑으로. 물이 없어요. 근데 인공위성으로 지하수를 찾아서 여기 농사 지을 수 있겠다. 일반 농사는 못 짓는 거죠. 뉴트리라이트 기술력을 가지고 깊이 시추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미네랄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맞습니다, 사장님. 그 화산 지역에는요, 땅 속에 화산지라는 게 뭐죠? 저 밑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돼가지고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저 깊은 곳에 그 미네랄들이 다 넘쳐나가지고 땅에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니 이 작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가 1934년부터 지금 뭐 벌써 몇 년이에요? 80년하고 86년이에요. 86년. 몇 년 있으면 90년 되는 그런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긴 역사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더 좋은 작물을 더 좋은 환경에서 재배할 수 있기 위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제품화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먹는 게 참. 예,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고요. 가격이 제가 싸. 우리 가족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못 짓는다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그 누구도,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좋겠고요. 네, 뉴트라이트의 장점, 제일 첫 번째는 최고의 자연, 두 번째 최고의 과학. 예, 요즘 과학기술은 뭐 누구나 좋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따라올 것은 최고의 자연이죠. 이건 누구도 못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뉴트라이트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많은 고객이 찾으니까 뉴트라이트 농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세계 곳곳에 이 뉴트라이트 농법을 따르는 뉴트리라이트 서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이 농법을 흉내내는, 따라하는 농장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지구가 더 건강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저렇게 못하지. 한국은 너무 땅이 좁아서 땅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기농 기준도 좀 우리보다, 뉴트라이트보다는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있긴 있나요? 유기농이라고 우리 표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표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복잡하더라고요. 뭐 저농약, 무농약, 뭐 무농약이 농약을 절대로 안 치는 게 아니라 농약을 조금만 치면 그것도 무농약으로 인정해주고, 이게 말하고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현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